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을사년 갑신월 일간별 운세 할 겁니다. 제가 이미 블로그에 글을 쓰긴 썼죠. 제가 이렇게 명리적인 해석은 많이 안 넣고 이제 핵심만 좀 전달을 하게끔 썼는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명리를 다들 접하고 공부하고 좀 보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근거 없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나 아니면 내가 본인들이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납득을 못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명리적으로도 풀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운세를 볼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지, 이제 갑신월이라는 이제 60갑자 중에 갑신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단지 우리가 이제 을목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겁재라서, 왜 뭐 겁재는 돈을 뺏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누가 지출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아예 반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제 물론 맞는 것도 있겠죠. 일간과 지지의 관계를 봤을 때는 맞을 수는 있겠는데 이 갑목에 대한 해석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목이 어디에 앉아있냐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진다,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갑신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우선 이제 신월이죠. 이제 신월이라는 거는 화기가 남아있는 금이며, 이제 을사년에 하는 일에 결실을 봐야 하는 환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간에 갑목이 투관했다는 것은 결실을 봐야 할 시기에 내가 새로운 시작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금극목하는 월이다. 이번 달은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현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함께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사실은 각자 살아남아야 합니다. 갑신월을 간단히 설명했지만 팔자에 따라 결실을 맺을지 시작을 할지 모든 내용이 달라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참고사항으로 신중임수는 갑목을 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신금은 뭐 이제 궁통에서도 얘기하고 기본기예요. 이거는 화기가 남아있는 금이에요. 신금이라는 건 이제 가을이 이제 입추죠. 이제 입추돼서 아직 화기가 덜 빠졌고, 그래도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열기가 빠져야 하기 때문에 숙성이 더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무토가 있어서 화기를 제하든지, 아니면 뭐 수가 있어서 화기를 제하고 뭐 쓰임을 찾든지 뭐 그런 이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목은 이제 신금의 절지죠. 그래서 이 갑목이 희마리가 없다. 보통 이제 이거를 뭐 기한이 다했다, 뭐 상황에 맞지 않는 생각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틀을 잡고 일간을 갖다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써둔 글을 읽고 이제 명리적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이번 달 만나는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갑목이 갑신, 비견으로부터 받는 것은 기한이 다 된 것입니다. 이미 트렌드가 지난 것, 기한이 지난 것, 시도해볼 만하지 않은 것, 친구가 우유를 줬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편안한 대상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실력적 우위에 있는 대상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편한 사람의 동업제이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히 판단하여 해야만 했던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었죠. 갑목을 본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싸워서 이긴다, 뭐 아니면 이기려고 한다, 뭐 경쟁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갑목과 갑목의 경쟁이라는 건 이제 선의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같이 성장하는 개념도 그 속에 분명히 있다. 그냥 진짜로 냉정하게 이렇게 치고받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어떤 친근감은 가진 이제 경쟁 관계란 얘기예요. 근데 지지에 신금을 깔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쟁 관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동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류, 이제 내가 편하고 내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이제 비견이니까 또 마음이 가겠죠. 제 육신을 이제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친근감 있는 관계를 우선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 현장을 더
판단하고 파악해서 내가 이제 그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지지에서 이제 천간으로 극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 나의 어떤 의도와 이제 실제 상황이 상호작용이 부딪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다. 천간에 금이 있으면 착각을 하지 않겠죠. 천간에 금이 없고 그런 상황이면 뭐 그런 이제 좀 필요가 있다. 냉정히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보통 지금 당장 몰라요. 이걸 이제 때가 돼야 알게 돼요. 자, 이제 을목 넘어갈게요. 을목은 본인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하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는 운입니다. 을목에게 갑신겁제는 기한이 다 된 간목으로 을목을 필요로 하며 을목이 실익을 취하는 입장입니다. 불편하지만 마음은 든든한 이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하기 좋은 환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을목이 이제 간목을 보는 이제 관계는, 그러니까 이거는 을목이 간목한테 맞춰주면서 실질적인 이익은 취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목은 을목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이제 결과를 볼 수 있게끔 조력을 해주는 이제 역할이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을목이 이제 간목 겁재를 보는 거는 내가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쪽에 가까워요. 대신에 그만큼 나의 어떤 뭐 사생활이나 나의 이제 지식이랄지 내가 뭔가 대신 해줄 것이 생긴다랄지 이런 서로가 소모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게 원래 을과 갑이에요. 그냥 좋으니까 난 얘 하는 거 좋더라 뭐 이런 건데 지지의 신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간목이 죽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금극목이라는 거에 항상 목의 목적성을 뚜렷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결국에 이제 양이 음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 근데 능력을 알아보고 나한테 뭔가 돈을 지불하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라는 외주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손님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횡재수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다. 이걸 돈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왜냐면 을이 신을 본다는 거는 내가 가진 능력을 어딘가에 소속돼서 또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뭔가 내 능력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을이 신을 보는 거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을목이 원하는 방향은 아닐 수 있으나 원래 을목은 원하는 게 뚜렷하지 않으니 오히려 길이 잡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능력이 잘 쓰일 수 있다, 이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관겁재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겁재라는 거는 우리가 이권에 개입하는 거예요. 간목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개입해, 그냥 원래는 그냥 개입할 일인데 만약에 정관이 있어서 극을 했으면 그거는 내가 보수를 보장받고 내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익을 보장받고 나의 생존권 이런 것들을 보장받고 간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아니에요. 이익입니다. 을목은 오히려 좋아요. 병화에 이번 달은 책임이 부여되는 시기입니다.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관계를 구축하는 시기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손님이 늘거나 수강생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외상이나 할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한 직책이나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거절해도 좋지만 협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말했냐? 이제 병화가 간목을 보는 거는 이제 간목과 함께 그러니까 일을 도모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간목을 끌어준다라는 개념의 목생화죠. 목생화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갑병은 그런 와중에 간목이 죽었어요. 절지에 놓였어요. 항상 계속 이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간목을 내가 끌어줘야 되니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손님, 수강생이 될 수 있으나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할인을 해달라고 한다, 외상해달라고 한다, 이것 조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거절해도 좋지만 협상을 해보는 게 좋냐고 했냐. 결국엔 지지신금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봐야 되는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금극목했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장기적 이익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편인 재극인 뭐 그런 얘기죠. 현재 편인은 이제 혹시 뭐 재극인이라 나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현재 편인이라는 거는 오히려 편인을 제어한 거예요. 네. 오히려 편인은 효신이라 해서 제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팔자를 봐야 될 문제고, 아무튼 월호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외상 할인 요구 뭐 요정도 선이에요. 막 대출 받아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정화하겠습니다. 정화는 검토의 시기입니다. 처리했다고 생각한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리했던 서류가 실제와 다른 게 없는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장부에 10만원이라고 썼던 것이 실제 10만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결정은 조언을 듣기보다 상황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특별히 방식이나 틀을 바꾸기보다는 꾸준히 해왔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왜 그랬냐? 이제 정화가 신금을 본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위기가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정화는 그래서 목의 생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네. 목의 생을 받고 이제 금극목을 했을 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금이라는 나의 어떤 위기는 이거는 내가 할 역할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맥락의 위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게 이제 정화가 신금을 본 거다. 그런데 간목이 떠서 나를 생해줬으니까 정화가 처리한 일에 대해서 근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죽었죠. 간목이 죽었죠.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근거로 두고 처리했던 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라. 예. 그 말이 곧 이제 문서를 검토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문서 조심해라. 병화도 마찬가지로 문서를 남겨라. 만약에 외상을 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문서로 남겨놔라. 돈을 만약에 조금 소액을 빌려준다. 그럼 문서를 남겨놔라. 문서에 이슈가 있죠. 그래서 정화는 문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무토 갈게요. 무토는 본인이 완성하고자 하는 것에 개입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뜻대로 이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투자해볼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 원래 하고 있던 해야 하는 일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곧 완성될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실력으로 손에 익는 시기입니다. 일을 구하거나 결과물을 내기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직, 취업 등을 계획 중이었다면 시도해볼 만한 시기입니다. 이 얘기 왜 했냐? 무토가 신금을 본다는 거는 이제 이건 토생금을 하겠다는 얘기야. 처음에 말했듯이 신금은 무토로서 화기를 제하거나 이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무토가 이제 신금을 갖다는 거는 그 화기를 제했으니 그 결과를 이제 시키는 게 본인의 역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완성할 시기가 왔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간목이 투간에서 이제 편관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편관이란 건 우리가 항상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극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입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투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말했죠. 간목해 죽었다고. 그러면은 개입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무토는 본인이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개입하는 거에서 또 무토와 간목은 우리가 충에 해당하는 이제 편관 극이 아니에요. 갑무는 이제 어느 정도 유정한 극이다. 그래서 조언을 들어도 괜찮기는 한데 중대한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끌고 가야 된다. 어디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투자를 하면 괜찮으나 남이 뭔가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야 이거 왜 안 해 뭐 이렇게 좀 세게 말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이제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기토. 이제 기토에게 갑신의 간목은
필요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오히려 본인이 뛰어나니 굳이 누군가와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하는 게 좋고, 도움을 주고 일정 금액을 받는 자문료 방식은 괜찮습니다. 의견 차이로 싸울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또 이거 왜 그렇게 말했냐면, 갑기가 합을 했죠. 우리 갑기 합에 대해서 뭐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갑목기토는 극하는 관계예요. 갑목이. 그래서 이건 편한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난다고 봐야 돼요. 합이라는 건 뭐 일경합도 그렇고 정의합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게 합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갑목이라는 내가 하고 싶은 뭐 일이랄지 개인의 어떤 뭐 사업이랄지 뭐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뭐 그런 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토라는 정리된 효율적인 그런 정보를 이제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갑목이 기토한텐. 기토라는 거는 내가 갖고는 있으나 어디에 쓸지 이제 그거는 다 봐야 돼요. 근데 갑목을 봤다는 얘기는 그쪽에 이제 쓰임이 좋다란 얘기예요. 근데 갑목이 죽었잖아요, 절지라서. 기한이 다 된 거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금금목을 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했듯이 목적을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를 그랬죠. 또 금금목을 했다는 얘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청산하란 얘기예요. 내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거기 계속 붙어서 계속 더 제공을 해주면서 붙어있지 말고 거기서 그냥 일정 금액을 주고 돈을 받고 거기서 끝내라, 청산해라 그 집값,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일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경금은 자기 개발을 마무리하는 시기이자 누군가가 들이대는 시기입니다. 이성이나 일적인 관계에서 샤라웃이 있을 수 있는데 필요한 상황, 불가피한 상황만 가까이 하세요. 정까지 들 이유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보단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나 자기 개발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에서 눈에 띌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금은 왜 이렇게 봤을까? 이제 갑경충이죠. 갑경이 충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경금의 입장에서 불편한 접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이대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얘 이거 죽었죠? 풀면은 갑경충이잖아요. 갑경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조와 승이 안 났는데 이 사람이 편제죠. 또 이거는 탁 끌리는 사람이 생길 수는 있어요. 이 사람 근데 이게 경금이 음이고 갑목이 양이잖아요. 뭐 딱 구분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갑목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누군가가 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든지 뭐 그런 이제 이성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찝적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말다시피 죽은 목이죠. 이 사람이랑 가까이 하면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제가 공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상황에서만 같이 하고 정을 나누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생길 수 있다. 집단에서 눈에 띄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그냥 스캔들 비슷하게 나는 거죠. 지지에 이제 신금이 들어와서 근으로 들어왔고, 목 때문에 이제 스캔들이 났는데 이제 본인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신금, 신금이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신금 분들이. 이제 신금이 화운을 지난다는 거는, 이거는 내 능력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환경이 왔다라는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는 이제 년이에요. 그냥 이건 년이에요. 을사년, 뭐 병오년, 뭐 이런 거. 그래서 갑신월은 뭐라 썼냐면, 신금은 겁재월에 정제투간으로 쟁제하는 달입니다. 어딘가에 합세하거나 합격하는 등 새로운 관계는 생길 수 있으나 본인 생각에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이라고 생각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버릴 건 버리고 미래에 취할 것을 준비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랬냐? 이제 갑목과 신금의 관계라는 거는, 이거는 신금이 필요하에
갑목과 함께하는 걸 말해요. 이거는 그래서 신금은 이제 조화잖아요. 엄청나게 조화죠. 그리고 갑목이라는 거는 습이지만 사실 조한 쪽에 가까워요. 이걸 뭐 하나 설명하기는 너무 길고, 그래서 신금이 갑목을 보는 거는 나의 이제 임무가 이제 필요하해하는 임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하던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지에 이제 겁재가 와서 이렇게 극을 하면은 그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쟁제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 거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신금이 이제 신금 겁재를 보는 거는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당장에 빠져나가겠지만 그건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오게 돼 있다. 현재 상황에 갑목을 따라갈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아니다 싶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놓으세요. 그냥 원래 내 하고 싶던 이제 공부하고 싶던 거 하든지 이제 그런 거를 하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임수입니다. 이제 임수는 제가 새로 뭔가 시도해보려는 게 생기거나 챙겨주고 싶은 대상이 생기거나 밀어주고 싶은 비전이 보일 수 있는데, 나는 도와주려고 조언한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해서 역으로 적절하지 못한 대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건드리지 말고 이미 받고 있는 적합한 대우나 이익이 확정된 방향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눈이 가도 한눈 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썼냐? 이제 임수가 갑목을 보는 거는 이제 순역을 따졌을 때 임수는 역행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개수가 수생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갑목을 보면은 이렇게 싹 이제 올라타는 거예요, 이제 갑목에. 그래서 수생목을 하게 되는 건데, 임수가 갑목을 보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이제 갑목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이라는 이제 어쨌든 식신으로 들었고 수생목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니까 임수가, 그러면 내가 어쨌든 약간의 이제 조언을 주고자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는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이제 오지랖이라고 욕을 먹든지 뭐 그런 너무 부정적이게 말했나?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지에 또 금이 왔으니까 애초에 그거를 밀만한 소재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생목 하지 말고 금생수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이제 가급적 건들지 말고 이미 받고 있는 이제 적합한 대우나 이익이 확정된 방향,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게 좋다. 새로운 사람에게 눈이 가도 한눈 팔지 말란 얘기도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랑 잘 되지 못해요, 새로운 사람이랑. 그래서 기존에 남자친구가 있든 뭐 여자친구가 있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랑 그냥 하던 대로 잘 지내라. 굳이 바람 피지 마라. 뭐 그런 거죠. 개수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달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나를 밀어주는 방향이 괴리가 심하여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나를 좋아하는 남자 중에 누굴 택할 것인가 고민될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와 와달라는 회사 중에 어딜 택할 것인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찾는 곳에 가는 편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분야나 방식을 바꿔볼 마음보다는 기존에 하던 것을 쭉 끌고 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거 아까 말했듯이 개수가 갑목을 보는 건 수생목을 하고 싶은 거다. 그리고 하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지지의 금이 와서 이 갑이 이제 말 때 절지죠. 그러니까 이거 밀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이건 개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하고 싶어 죽겠는데, 갑목 하고 싶어 죽겠는데 신금에 이제 생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페인이죠. 그래서 상관페인은 뭐 상관을 제화했으니까 좋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상관페인은 기본적으로 본인은 답답한 거예요. 그냥 내가 상관이라는 건 내가 굉장히 하고 싶은 건데, 정인이라는 나의 어떤 이권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이건 본능을 이길 순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이성적이라도. 아무튼 그래서 그냥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갑이라는 건 결국 절제의 의인, 죽은 거, 기한이 지난 거기 때문에 그냥 참아라. 참아야 되는 시기다,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권이 보장된 곳으로 선택해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월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원래 돌아가던 대로 돌리는 게 좋아요. 새로운 생각이 많이 들 수는 있어요. 어쨌든 원래 돌아가는 대로 기회가 있으면 잡는 것이고, 기회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쳐내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